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정보처리 기사 필기죠. 여러분들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자리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모티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이제 2020년에 정보처리 기사만, 산업계산 바뀌지 않고 기사만 변경이 많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대폭 많이 들어갔냐?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범위들이 나오는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기반이 돼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기반이 돼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일단,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선행학습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걸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제 설계에서, 어쨌든 설계부터 이제 개발 쭉 나가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선행학습으로 이제 5강 정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만 소프트웨어 공학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 왜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쓰시죠. 컴퓨터 킬 때마다.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운영체제, 윈도우도 소프트웨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을 띄운다.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다 소프트웨어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막상 이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또 이제 생소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걸 갖다가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정보처리 기사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필기 같은 경우는 딱 문제를 보면은 거의 50% 이상이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로 채워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선행학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소프트웨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죠? 기계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들을 갖다가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소프트웨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진다면 항상 이제 사람을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드웨어가 되는 것이고, 신체를 갖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뇌, 정신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이제 뭐가 돼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해야지만 동적 행위성이 생기고, 그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총칭이다. 그래서 뭐 사실은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뭐 같은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뭐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릴 텐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아주 조금의 차이점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 이제 상품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좀 틀린 점이 있다. 프로그램은 그냥 제품이다, 원료를 가지고 만든 물품이다라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물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뭐 그냥 내가 뭐 개발자인데 내가 좋아서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뭐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냥 나만 할 거고 그냥 뭐 팔거나 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게임을 갖다가 이제 좋아서 누군가가 막 살라고 하고 어떤 이제 시장성이 생기는 거, 상품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의는 똑같아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가 똑같은데, 다만 이제 큰 차이점 한 가지를 둔다면은 프로그램은 제품이고 소프트웨어는 상품이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좀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탄생된 배경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 그죠? 처음에 안 들다가 50년대 이때는 안 들다가 7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비용을 적게 들이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 그죠?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좀 비용에 좀 어떤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일정 이런 데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그런 게 된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운영이라든지 각종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컴퓨터 명령어들의
모임이나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와 프로그램 개발, 뭐 사용 및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반 문서와 관련 정보 일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갖다 우리는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쪽에 들어간 말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는 말은 뭐 프로그램이란 말도 봐요, 사실은. 뭐 프로그램 말도 나오긴 하는데 더 많이 등장하는 말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많이 볼 거야. 그죠?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많이 볼 거고. 소프트웨어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또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까지 이제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뭐 프로그램 이외에 모든 문서와 정보를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들 모두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만들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뭐 여러 단계를 거치죠.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계획 단계, 뭐 분석 단계, 뭐 설계 단계 이런 걸 쭉 거치는데 계획 단계에서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라든지 뭐 시스템 정의서 이런 문서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 같은 것도 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에 이제 포함시켜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하드웨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개발 설계되는 것이 이제 제조되진 않아요. 제조나 조립된다라는 개념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 보수도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고 하드웨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치들은 쓰면 쓸수록 닳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그죠? 닳아서 마모가 돼서 더 이상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징역까지 이르는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라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은 그냥 뭐 게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뭐 CD라는 걸 잘 쓰지는 않지만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CD를 한 장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게임 CD를 하나 샀는데 이 게임 CD를 사서 내가 이 게임을 뭐 10번 하든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그죠?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게임을 많이 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닳아서 게임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이 좋다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좀 지겹겠죠. 그죠? 근데 실제 이 게임을 못하는 건 뭐냐면은 이 CD를 이제 뭐 물리적인 어떤 센 충격을 주거나 뭐 이렇게 밟거나 떨어뜨리거나 해서 이게 깨졌어요. 이렇게.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소프트웨어가 닳아서 이 게임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지겨워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은 사실은 이제 뭐 닳아서 못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업데이트,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 버전업.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하나 딱 출시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뭐 버전업 된 거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하드웨어보다 어려운 게 그 하드웨어는 이제 조립이 된다고요. 다 부품을 다 이제 만든 거를 하나로 이제 조립해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컴퓨터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 부품 중에 이제 램이라는 게 하나가 깨졌어요. 램이 깨져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다른 거 그대로 놔두고 램이라는 부품만 똑같은 걸 사다가 이걸 빼고서 다시 끼면은 그죠? 컴퓨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램이라는 거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주기억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어떤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계속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다 조립품이기 때문에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그걸 빼버리고 새 걸 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그건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하드웨어는 다 부품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립이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도 이제 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드웨어처럼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더 이제 만들기도 편하고 유지보수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진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하드웨어랑 달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발생돼서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은 뭐 전체가 마비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개발이나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는 훨씬 더 어렵죠.
그게 밑에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그죠? 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능이 튀어야 된다. 왜냐면 계속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뭐 윈도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윈도우.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95, 뭐 윈도우 비스타 이런 거 쓰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죠? 다 지금 이제 윈도우 뭐 7이나 10을 쓰고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윈도우 뭐 7을 쓰더라도 좀 위험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7도 이제 패치를 발표해 주지 않거든요. 패치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쓴다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관리해주는, 그죠? 윈도우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요런 어떤 특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소프트웨어 특징이 뭐 유형성, 그죠? 유형성. 그러니까 원래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이제 문서들, 뭐 코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석이나 뭐 계획이나 분석이나 설계할 때 뭐 프로젝트 정의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석에서 이제 요구 명세서,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요구한 게 어떤 것을 정리한 문서예요. 그 문서를 가지고 설계 도면을 그린다고요. 설계해서 설계 도면, 설계 사용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코드를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문서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유형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동적 행위성이라는 말인데, 동적 행위성은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동적 행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하드웨어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죠, 컴퓨터로.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하드웨어가 있는데 아주 좋은 컴퓨터가 있는 걸 산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소프트웨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가 일단은 깔려 있어야지만, 윈도우가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브랜드 PC라든지 아니면 요즘도 이제 조립 PC에는 운영체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거의 브랜드 PC는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들어가 있고, 우리는 처음에 컴퓨터를 구매할 때 그 운영체제 가격까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그 컴퓨터를 조립해서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싸거든요. 성능은 좋은데. 근데 이제 뭐가 빠졌냐면은 운영체제, 그냥 윈도우 별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그 컴퓨터를 갖고 왔다.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서. 운영체제가 깔려있지 않은데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운영체제 먼저 깔아야지만 그 다음 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기계는 아무리, 그 하드웨어를 아무리 좋은 걸 사다 놔도 소프트웨어가 없다면은 절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하드웨어가. 그럼 절대 돌릴 수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하드웨어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가 만났을 때만 뭐가 발생된다? 동적 행위성이 발생되고, 우리는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마모성이죠. 이게 하드웨어랑 이제 다른 점이에요. 하드웨어는 쓰면 쓸수록 닳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 부품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절대 닳지는 않죠. 그죠? 닳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한 가지 뭐 프로그램과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제 차이점이다 한다면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는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견고성 같은 거 있으면은 훨씬 더 뭐 나중에 이제 뭐 쓰는 것도 편하지만 이제 뭐 관리하기도 더 좋아하겠죠. 유지 보수가.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 특징이다라고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 제가 뒤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넣어놨는데, 요거 잠깐 볼게요.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0년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때 당시 컴퓨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컴퓨터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애니악이라든지 뭐 트리머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거든요. 그냥 뭐 1층짜리 집 한 채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그 컴퓨터가 하는 기능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그만 이 계산기보다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기는 굉장히 큰데 하드웨어가 기능 성능이 엄청 떨어진 하드웨어예요.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주 작아도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 소프트웨어, 이건 뭐 소프트웨어라고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그냥 프로그램 간단히 짜서 이 하드웨어만 좀 구동시키게 하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드는 비용, 그죠? 이게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얼마 들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7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전이 돼요. 이게 역전이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컴퓨터는 진공관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IC라는 게 나와요. 이쯤에서 IC라는 게 나와요. IC가 이제 직접 회로죠. 직접 회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게 나오면서 컴퓨터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성능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 좋아지면서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하드웨어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게 성능이 엄청 뛰어나진 거예요. 할 일이 막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점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60년도 후반에 뭐 유럽에서 회의를 하죠. 나토 회의에서 이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말을 해요. 소프트웨어 위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보다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더 느리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하드웨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드웨어는 직접 필요로 나오면서부터 촉촉촉촉 발전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제 줄어들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도 값이 점점 싸지는데 소프트웨어는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것도 개발보다 어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유지보수 비중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다 만들고서 유지보수는 나중에 쓸 때 하는 거거든요. 쓸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관리 잘할까? 제가 이제 선행학습 시간에도 전체 개발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유지보수 전 단계까지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걸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건 만드는 거고, 그죠? 이건 나중에 운영하면서 유지보수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죠? 이제 많이 강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딱 시초가 된 거는, 그죠?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하드웨어 개발 속도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보다 더 빨라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뒤에 있는 걸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건 이제 뭐가 돼요? 뭐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문장 먼저 보시면 여기는 정의예요.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용이나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최소 경비로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 거, 그죠? 방법을 연구하는 거. 그래서 상품의 개발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기법이나 도구나 방법론의 총칭이 된다. 그래서 전산학도 들어가고 경영학도 들어가고 심리학도 들어가고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경제학도 들어가요. 경제학. 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죠? 비용, 경제학.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 중에 뭐 전산 쪽, 컴퓨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산 과목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산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이제 약간 딱딱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한다면은 뭐 문제를 풀면은 실행 결과 그냥 뽑는 거니까 정답이 딱 외길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합쳐이다 보니까 문제에 약간 이렇게 말장난 같은 게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필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나마 이제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니까 좀 다행인 것은 문제가 같은 게 또 출제된다는 게 굉장히 우리 문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보처리 문제가 쉬운 게 아닌데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똑같은 게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전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합격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산직 공무원 시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전산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9급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7급에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7급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자료구조라든지 뭐 정보보 이렇게 4가지 과목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험과 다 연관돼요. 그게 다 문제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총칭되어 있는, 그죠? 그런 어떤 학문을 갖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적게 들이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에 이제 정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목적을 보시면은 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말이 나오죠. 뭐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뭐 다른 건 없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하드웨어 발전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한 학문이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요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정보보호 쪽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우리 생활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대로 자동차가 갔단 말이에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갔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이제 칩이 다 제어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나타나지 않던 급발진 사고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이게 유압식으로 밟는 만큼 자동차가 제어가 됐었는데, 뭐, 브레이크 관이 뭐 빵꾸가 나서 그 기름이 새지 않는 이상은 절대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차가 더 빨리 나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현상. 급발진이잖아요. 그런 게. 그죠? 그런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브레이크라든지 엑셀 페달이 다 이제 버튼식으로 되는 거죠. 어딘가에서 이걸 다 제어해주고 있는데, 거기 만약에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되면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걸 엑셀 밟는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난 분명히 앞에 차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 밟은 것처럼 앞으로 쫙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 시스템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웨어한테 맡기는 거 한마디로. 그죠? 소프트웨어가 나 대신 차를 몰아주는 거잖아요. 하드웨어를. 조종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품질이 만약에 낮다면은 우리는 그걸 믿고 쓸 수 없어. 절대. 믿고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죠? 생산성이라든지 뭐 작업 만족도 증대라든지 조금 더 이제 신뢰도 높은 품질이 좋아야겠죠. 그죠? 소프트웨어 생산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돈을 적게 들이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거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뭐 똑같아요. 뭐 비용이나 노력을 좀 줄이면서도 품질 높은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개발이나 유지 보수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도, 그러니까 빨리 만들면서 생산성이 향상한다는 것은 이제 빨리 만들면서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또 나왔죠. 최소의 비용과 자원 안에서 뭐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그죠? 뭐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소프트웨어 주된 목적이 돼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한마디로 딱 한다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제 우리가 뭐 선행학습만 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도 뭐 어떤 용어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내가 먼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니죠. 그죠? 다른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좋은 소프트웨어,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역사를 본다면, 역사는 사실 이제 뭐 크게 우리가 많이 볼 필요는 없는데,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로 넘어가고, 70년대 후반 중요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 이렇게 돼요. (80년대) 후반.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0년대 처음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60년대 말이에요, 말. 언제 만들어져요? 68년도 나토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이 돼요. 이때 이제 어떤 말도 나왔냐면 나토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점차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또 복잡해지고. 예전에 50년대 소프트웨어는 그냥 프로그램이죠.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하드웨어 좀 돌리다가 버리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크기가 커지고 근데 누군가가 만들고 이걸 또 누군가 유지보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50년대에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의 이제 실행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크긴 크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걸 더 이제 많이 보게 되냐면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좀 이제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유지보수가 쉬워진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독성이 뭐예요? 읽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만드는 데다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다엑스트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컴퓨터, 전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사실은. 다엑스트라라는 학자가 고투문이 이제 유해하다, 이걸 주장해요. 이걸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뭐에 기반이 됐냐면은, 구조적 기법의 기반이 됐던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죠. 구조적 기법.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60년대 이런 주장이 있다가 70년대 후반이죠. 70년대 후반에 구조적 기법이 정착이 돼요. 이걸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딱 만들어냈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 기법이라는 패러다임이 있고 그 이후에 패러다임이 딱 한 번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공에서 보는 패러다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조적 기법이에요. 구조적 패러다임. 그래서 이제 고투문을 쓰지 않고 뭐 순차 선택 반복으로 쓰고 이거 뭐 뒤에서 좀 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구조적 기법 간단히 설명드리고 객체 지향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 이유는 구조적 기법은 80년대 많이 쓰였었어요. 그다음 90년대 들어 쓰면서 객체 지향을 주로 쓰거든요. 객체 지향 기법. 객체 지향 기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일단 객체 지향 기법 쪽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서도 그걸 더 많이 내죠. 역사는 딱 요거예요, 사실은. 별건 없어요. 여기다 초점 맞추시면 되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막 만들어지죠. 근데 그게 어떤 패러다임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만들 때 많이 쓰인 것은 이제 구조적 기법과 객체 지향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년대에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 탄생이 됐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인식이 됐고 그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60년대. 70년대는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후반이죠. 73년도에 이제 뭐 심포지엄 열리고 그다음에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70년대 말에 구조적 기법이 정착이 돼요. 그리고 80년대는 대부분 다 구조적 기법. 뭐 이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그죠? 이런 이제 언어들을 배워야 돼요. 언어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언어가 사실은 C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 뭐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C 언어도 볼 거고 뭐 C++도 간단히 볼 거고 자바도 볼 거고 파이썬도 아주 간단히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주축이 되는 건 C 언어랑 자바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할 수 있는데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언어가 C 언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제 70년대 후반에 구조적 기법이 정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80년대는 구조적 방법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8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후반부예요. 그래서 후반부부터 객체 지향이 정착이 되면서 90년대부터는 대부분 다 이제 객체 지향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 그 다음에 잭슨이나 원이오 방법은 사실은 이제 구조적 방법은 아니고 조금 다른 방식인데 우리가 뭐 이걸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테스트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뭐 개발 환경 이런 것들. 그죠? 뭐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게 되고 근데 이제 후반을 가면서 객체 지향 분석 설계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구조적 기법이라든지 객체 지향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선행학습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조적 기법을 또 간단히 알아놔야지만 또 객체지향과 비교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구조적 기법을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간단히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객체지향은 조금 더 용어까지 자세히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객체지향이 완전 이제 정착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객체지향 패러다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 객체지향이 쭉 쓰였는데 거의 3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패러다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객체지향 기법,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서 그 이후로 뭐 SOA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나중에 볼 수 있는 SOA라든지 그러니까 뭐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관점 지향 아키텍처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그건 다 이제 객체지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진 않아요, 일단. 그죠? 그런 개념. 그래서 90년대가 이렇게 이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라는 건 나중에 간단히 보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간단히 용어 말씀드리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가 aided, 도와준다는 거죠. 컴퓨터가 도와준다. 뭘 도와주냐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래서 우리가 SE라는 걸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그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를 컴퓨터가 도와준다. 그래서 이 케이스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동화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 뭐 아주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용어 자체는 나중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어떤 역사를 거쳐왔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주 뭐 소프트웨어 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그 IC 집적표라는 게 나오면서 아주 급상승한 거죠, 발전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가 된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학문이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지 조금 보기 힘든데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를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완성된 학문은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미완의 학문은 뭐가 공부하기 어렵냐면은 기존의 어떤 이론들을 뒤집는 어떤 이론들이 한 해에도 뭐 수만 건씩 논문이 발표가 돼요. 논문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은 기존 내용을 갖다 부정하는 내용, 기존 내용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막 굉장히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완벽히 좀 정착이, 완성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그렇거든요. 뭐 데이터베이스론, 뭐 자료 구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이.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공학론이 아니라 공학이거든요. 론을 붙이지 않은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 시중에 나가서 이제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책이 쫙 이제 꽂혀 있는데 뭐 한 1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또 소프트웨어 공학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저자가 그냥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붙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역사,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흘러갔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을 들이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죠? 방법을 만드는 학문이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죠? 또 이제 살펴볼 거고, 뭐 구조적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생명주기 모형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거 보고, 구조적도 보고, 객체적도 보고, 또 많이 이제 또 우리한테 중요한 뭐 테스트 쪽, 이런 것도 살펴볼 거니까요. 뭐 아주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또 이론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은 또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한번 뭐 한두 번 정도 반복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 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 정도는 이렇게 적어 놓고 나중에 또 보고 싶다고 하면 간단하게 이제 서브노트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필기 공부하실 때는 서브노트 만드는 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필기 내용이 실기에 또 그대로 들어가요. 뭐 내용 자체가 이제 필기보다도 필기는 이제 또 사지선다 문제긴 하지만 객관식. 실기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보여요. 문제도 어렵게 보이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필기에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실기로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했어도 정보 처리를 이제 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완벽하게 한 번에 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필기부터 실기를 좀 같이 대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굉장히 실기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필기 합격하고 실기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거. 그냥 노트 하나, 그냥 빈 노트 하나 구입하거나 집에 있는 거 그냥 뭐 분명히 있잖아요, 집에 굴러다니는 노트가. 그죠? 빈 노트 하나 갖다가 써보세요. 앞에다가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써놓고 소프트웨어 공학부터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학습에서도 이제 정리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부분 중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필기나 실기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는 개념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 실기 시험에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쓰면 돼요. 뭐 적은 비용과 자원을 들여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학문. 끝이에요, 그럼.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귀찮아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훨씬 수월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합격도 한 번에 또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제가 선행학습을 또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